전기차 시장 완전 초기랑 비슷해요. 한번 보셔야 되는 타이밍에 맞고, 그 관련주들은 뻔합니다. 한 3년이면 3년, 5년이면 이런 그림으로 투자를 하시면, 나중에 이제 테슬라 초기 투자가들이 얻었던 그런 정도의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이번에 좀 풍력 발전 관련해서 알아볼 텐데, 풍력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육상 풍력이 있고 해상 풍력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해상 풍력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제재생에너지기구에 따르면 해상 풍력 발전 용량이 2020년에는 30기가와트인데 2050년에는 1000기가와트, 거의 30배 정도 넘게 성장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하필 이제 해상 풍력 시장이 그렇게 성장을 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 성장 초기 단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풍력 시장은 설치량이 대부분이 다 그동안은 육상 풍력이었고, 육상은 이제 많이 바람이 좋은 곳이 많이 없어져 가는 거니까 너무 많은 이제 이 터빈들이 설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다로 나가는 거고, 바다는 이제 완전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대규모의 단지가 구성이 되기가 쉽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아요. 해상 풍력은 풍력 전체 시장이 연평균 10%가 안 됩니다. 성장률이. 워낙 이제 왜냐면 베이스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해상 풍력만 따로 떼놓고 보면 거의 연평균 한 20% 후반 정도 성장이 2030년까지 계속될 거기 때문에 이제 해상 풍력이 지금 이제 가장 각광받고 있죠. 그리고 해상 풍력은 이제 육상 풍력 대비해서 이제 진입 장벽이 훨씬 더 높아서 기술력이 필요하군요. 워낙 이제 기기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만들 수 있는 사이트부터 시작을 해서 또 제작하는 기술까지도 좀 더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플레이어가 많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상 풍력과 관련된 업체들이 주목을 더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럽 시장이 앞서서 이제 풍력에서 상당히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유럽 업체들 역시 이제 해상 풍력 중심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지금은 이제 육상이 주력이니까 업체들은 다 이제 육상 풍력의 비중이 훨씬 높아요. 근데 이제 해상 풍력이 제일 먼저 발생해서 해상 풍력의 아직까지도 중심 시장은 그렇게 아주 크진 않지만 유럽이니까 유럽에 이제 그런 해상 풍력과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고 이제 우리나라 업체도 CS 윈드 같은 케이스는 유럽에서 해상 풍력 그 타워 사업을 하고, 이제 상강 MNT는 국내에만 공장이 있지만 이 해상 풍력 하부 구조물은 그 중에서도 또 제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회사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공장은 있지만 해외로 수출하는 지금 그런 이제 스토리가 되어 있죠. 네. 그럼 유럽 시장에서 약간 그 풍력 그 발전 과정에서 좀 경쟁력이 있는, 좀 사이즈가 큰 기업 한 몇 개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해외 기업 말씀하시는 거죠? 해외 기업, 네. 그거는 그 글로벌 1위 터빈 업체가 베스타스라는 회사죠. 그 회사는 육상이 절대적으로 크긴 한데 최근에 이제 해상 풍력 터빈 사업을 이제 본격화하고 있어서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요. 해상 풍력의 압도적인 1위 업체는 Siemens예요. Siemens 가메사라는 터빈 업체고요. 이 회사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가메사라는 이름을 떼고 Siemens 100% 이제 회사로 되는데, Siemens가 이제 글로벌 누적 점유율 터빈에서는 70%입니다. 점유율이 이때까지. 그렇다면 앞서 말씀하신 CS 윈드라든지 상강 MNT 이런 기업들이 그런 기업들과 이제 협업을 하고 있거나 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협업을 이미 하고 있죠. CS 윈드는 최근에 이제 공시자를 찾아보시면 Siemens하고 약 4조 원에 달하는 해상 풍력 타워 공급 계약을 맺었죠. 그리고 그 상강 MNT는 대만 해상 풍력에 들어가는 하부 구조물을 거의 독과점 하다시피 한국에서 만들어서 지금 대만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태이죠. 알겠습니다.
태양광 풍력 여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기에 비해서 수소는 좀 상대적으로 증시에서는 좀 부각이 덜 되는 모습이에요. 약간 정권이 바뀌면서 좀 약간 잠잠해진 측면도 있는 것 같긴 한데 현 시점에서 이 수소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수소가 국내 수소 관련주들이 특히 이제 계속 그 주가들이 안 좋고 주가가 워낙 고점대에서 워낙 많이 빠졌고요. 한 네. 이유는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정책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국내 수소 관련주들은 우리나라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을 하는 업체들이고 우리나라 시장이 또 제일 컸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 되게 중요해요. 중요한데 문재인 정부 때 열심히 했는데 윤석열 정부로 넘어오면서 이게 정책이 이게 안 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 수소를 뭐 이런 이제 의구심들 때문에 주가 미리 이제 쫙 빠진 거예요. 네. 물론 이 수소 관련주들이 아직 이제 수소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하이 밸류이신 주식들이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이 금리 인상기에 먼저 이제 두들겨 맞았고 거기에 이제 국내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으면서 많이 빠진 건데 일단 국내 정책 불확실성은 이제 없어졌어요. 최근에 이제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수소경제위원회라는 것을 열어서 수소 산업을 세계 인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발표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아마 정책들을 내놓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아예 그 불확실성이 없어졌고 또 이제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이 이제 최근에 해외 아까 얘기한 IRA 그리고 유럽의 리파워 EU 이런 대표적인 이 그린 빅뱅을 가지고 오는 정책의 중심에 수소가 들어가 있어요. IRA 안에도 수소의 생산에 대해서 킬로그램당 3달러를 주는 그 보조금이 들어가 있고 킬로그램 3달러면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수소 생산의 거의 절반을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소 허브. 내년부터 이제 미국에 수소 허브가 막 세워집니다. 수소를 뭐 자동차도 있고, 뭐 발전도 있고, 상업용 여러 가지 하여튼 수소 사업을 하는 허브를 갖다 미국 전역에 건설하게 되는데, 거기에도 95억 달러 예산이 지금 책정이 돼 있죠. 그래서 미국의 이제 수소 산업에 예산이 집행되기 시작을 했고, EU는 그보다 더 빨라요. EU는 이미 지금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수소의 생산을 2030년 원래 1,000만 톤, EU가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 이제 러시아 사태가 터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천연가스를 일부를 수소로 대체하려고 해요. 그래서 수소의 생산을 2배로 올렸어요. 2,000만 톤, 2030년까지. 그래서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EU 정부 예산을 집행하기 시작했죠. 1차 예산만 이미 한 18조 정도가 투자가 됐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소 관련주들로 보면 이제 달라진 거죠. 옛날에는 우리 정책에만, 우리 시장만 있었으니까, 우리 시장만 보고 이제 뭐 불안 했었는데, 이제는 수소 산업이 완전히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성장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불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글로벌 전체가 이제 다 하니까.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이 그린 산업은 중국이 중심인데 중국이 모든 그린 산업의 절반 이상이에요. 중국이 지금 수소에 대해서 또 뭐 엄청나게 푸시를 하고 있죠. 얼마 전에 이제 뭐 그 두산 피어셀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두산 피어셀이 중국에서 수소 연료전지 공급 계약을 체결했죠. 그리고 거기하고 이제 중국 업체하고 협업을 해서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것도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수소 관련주들은 다시 한번 한번 보셔야 되는 타이밍이 맞고 뭐 그 관련주들은 뭐 뻔합니다. 뭐 종목 다 안정이 돼 있죠. 그런 종목들은 좀 긴 호흡을 가지고 다만 이제 정부가 뭐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당장 뭐 내년 내후년에 팍 성장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진 않죠. 네,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수소산업은. 왜냐하면 인프라가 쫙 먼저 깔려야 돼요. 생산과 수송에 대한 인프라가 먼저 깔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시점으로 진입한다. 진입해서 한 2025년, 6년 요 정도 되면은 1차적으로 어느 정도 인프라가 깔리게 될 거예요. 생산하고 뭐 충전 인프라 이런 것들이.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뭐 수소차든 또는 뭐 수소 연료전지든, 뭐 수전의 사업이든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할 것이 이제 확실하기 때문에 좀 호흡만 길게 보고 좀 느긋한 마음으로 투자하면 굉장히 큰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영역이 이제 수소 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우리나라 업체들 입장에서는 뭐 국내 시장도 중요하긴 하지만 앞으로도 좀 성장이 더 커지고 시장이 커질 수 있는 좀 수출을 하는 그런 계약이 좀 의미 있게 나오는, 앞서서 뭐 두산 POS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업체들을 중심으로 좀 보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소 업체들의 수준이 되게 높기 때문에 해외 시장이 이제 이렇게 열리게 되면 뭐 시점의 문제지 언제든 해외로 나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예, 최근에 뭐 빈살만 오면서 또 뭐 수소 얘기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그런 맥락입니다. 해외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수소 산업의 레벨이 높기 때문에 같이 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되게 많다. 예, 그런 거죠. 그렇다면은 약간 뭐 방금 말씀하신 연료전지, 수소 연료전지 이런 밸류체인을 주목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수소 탱크를 만드는 그런 업체들도 있고 여러 가지 업체가 있는데 좀 어느 쪽을 좀 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은 네. 완전히 초기 단계여서 이거는 전기차 시장으로 따지면 전기차 시장 완전 초기랑 비슷해요. 1년에 몇천 대 팔 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뭐 이런 거죠. 소재. 아무래도 소재가 가장 이제 사람이 성장하기 초기에 아주 좋죠. 그러니까 소재 사업을 하는 것은 이제 그 수소 연료 전지나 또는 수소를 만드는 수전의 설비의 소재를 하는 회사, 상하프론테크. 그건 이제 멤브레인이라는 걸 하는데 네. 수소 연료 전지하고 수전의 설비의 중심에 있는 게 멤브레인이에요. 예, 이 회사가 이제 좋고, 그다음에 효성 첨단 소재. 네. 예, 만드는 탄소 섬유가 이제 그 수소 이송 용기들의 이제 소재인데 요즘 중국에서 하도 열심히 해서 이 탄소 섬유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효성 첨단 소재 전체로 봤을 때는 아직은 이익이 얼마 크진 않겠지만 이게 이제 워낙 고마진이 나오는 비즈니스가 이제 되어 가고 있으니까 최근에 이제 증설 발표도 했고 뭐 일진 하이솔루스, 수소 탱크 또는 수소 이송하는 저장 장치는 튜브 트레일러 이런 거를 만들고 다 비슷합니다. 예, 그리고 연료 전지는 뭐 당연히 이제 두산 퓨어셀이 대장이고요. 또는 뭐 그 내년에 이제 상장하게 될 SK 에코플랜트 뭐 이런 회사들 계속 이제 그런 회사들이 많이 생기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대신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소주를 투자하면서 그동안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단기간에 사서 왕창 먹고 빠지고 이렇게 하실 거면 수소는 투자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거보다는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이 회사가 진짜 코어 테크놀로지가 있느냐, 수소 산업이 발전했을 때 그렇게 생각하셔서 계속 이제 분할해서 좀 뭐 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런 그림으로 투자를 하시면 나중에 이제 테슬라 초기 투자가들이 얻었던 그런 정도의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네.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를 보고 이 정도 호흡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좋은 투자 포인트, 그 다음에 경쟁력 있는 기업 소개시켜 주셨는데, 이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투자함에 있어서 투자자가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뭐 그거는 다 비단 이제 신재생 에너지 투자 뭐 이런 거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아니고 이제 제가 이제 항상 그 투자자분들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주식 투자를 하실 때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투기를 하는 건지를 확실하게 정하고 하시라. 예, 그 말을 이제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투자다.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처럼 좀 아주 목 좋은 곳에 아주 저평가된 부동산을 내가 뭐 지금 사서 노후 대책으로 쓴다거나 아니면 우리 애들한테 물려준다거나 이런 투자가 많이 있잖아요, 부동산은. 네. 그렇게 이제 하시는 것과 아니면 내가 이거 당장 뭐 써야 되니까 한 20, 30% 오르고 팔고 또 하고 뭐 이렇게 하자. 이걸 미리 정해서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좀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식시장은 항상 너무 갑자기 주가가 막 오버밸류가 되고 또는 갑자기 언더밸류가 되고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공매도가 많은 거예요. 그걸 이용을 하려는 이제 소위 말하는 건물이 외국인 같은 친구들이 뭐 시장을 완전히 좌지우지하죠. 가지고 맞아요. 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상 좀 이 개인 투자자들은 뭔가 찝찝하고 당한 듯한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기는 방법은 그냥 정석으로 투자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장기로 보시고 되는 산업에 대해서 하시고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그린 산업이죠. 그린 산업은 제가 계속 이제 중장기 투자를 하는 이유는 이거는 정해져 있어요. 되고 안 되고의 산업이 아니고 무조건 끝이 정해져 있는 산업이란 말이죠. 목표가 확실하게. 우리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는 것이 글로벌 합의잖아요. 합의고 모든 산업들이 지금 그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근데 재생에너지, 풍력, 태양광의 재생에너지의 전력 비중이 올해 한 10% 정도 좀 넘어요. 한 11%. 그리고 아까 전기차 한 2, 3% 되죠. 그죠? 네. 수소산업은 이제 막 시작했고, 앞으로 수소산업은 2050년 정도 되면 전체 모든 에너지원의 한 10에서 20% 정도를 차지할 거로 보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그 영역이죠. 그러니까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또는 이게 뭐 산업이 가다가 뭐 이게 뭐 넘어지고 이런 사업이 아니고 그냥 무조건 가야 되는 산업으로 확정돼 있는 비즈니스라고요. 네. 그러니까 항상 이 사업을 이런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실 때는 긴 그림을 보고 좀 여유롭게 마치 부동산 투자하듯이 그렇게 투자하시면 백전백승이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뭐 이런 얘기하면 쟤 뭐 그때 그렇게 얘기한다면 주가 폭락했네 이런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그린 산업을 지금 커버한 지가 10한 7년 되네요. 진짜 오래되죠. 10한 7년 되니까 네. 얼마나 많이 올랐겠어요. 관련 주가들이. 그죠? 2차 전지는 거의 막 한 몇십 배 올랐겠네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 그럼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여유롭게 좀 현명한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맨날 이 짧은 이 구간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낭패당하기가 쉽죠. 왜냐하면 우리 시장이 그렇게 그 균형 잡힌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목표가 정해져 있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가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긴 호흡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어떻게 본다면 이렇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빠진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또 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또 좋은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 중요한 거는 이 하나하나 기업이 다 성공할지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기업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해보시고 좀 다양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환 이사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